4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의 상승 종목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날 80%, 90% 확률로 반짝 상승하고 하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이 된다는 거죠. 이 특징을 이용해서 대형 업체들이 문자로 사기를 칩니다. 이 씨박연들의 수법을 설명드릴게요. 추천한 적이 없는데 선침해 추천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의 상승 종목을 문자로 보냅니다. 6시 이후나 다음날 장전에 문자를 보내고요. 보면 항상 시간의 상승 종목이에요. 피해자는 3시 30분에 장이 끝나는 줄 아는 초보들, 6시 끝나요. 그리고 시간에 확인을 안 하는 초보분들, 피하려면 매일 6시 이후에 시간의 상승 종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 유튜브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돼요. 스스로 확인하실 거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화면 번호 1304 시간의 단일가 순위 검색하시면 있고요. 타증권사도 메뉴창에서 시간에 검색하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거래량을 바꿔 놓으셔야 돼요. 이 거래량이 적은 거는 험해수 험해도라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000주 이상으로 반드시 바꿔 놓고 보세요. 막 거래량이 1인데 시간의 상한가 가있고 이런 거에 착각들 많이 하시니까 반드시 거래량 조건을 5,000주 이상으로 변경을 합니다. 내마녀의 날이었고 지수가 개박살이 났지만 추천주는 상승이 많았습니다. 하락장이라도 주도주, 일정주 따라다니면 쫄 거 없다. 이 증명이 계속 나옵니다. 목차고요. 6월 8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흐름부터 볼게요. 캠시스 전일 시간의 상한가 종목이었고 추천주였죠. 고가 29%, 종가 18%로 반짝이 나왔고 상승 이유는 카메라 모듈 호재로 섹터 강세가 나왔고요. 월봉을 보시면 최근에 박스 하단이었습니다. 박스 하단이었고 이 역배열 끊고 이 노랑이 다 같은 구간이죠. 2,000원 가격대. 그리고 이 분홍만큼 상승이 나온 겁니다. 추천하고 최대 55% 상승이 나왔고요. 재추천하고 하루 만에 상한가 근접. 이거 자음은 역돌초, 역배열, 돌파, 초입 줄임말이에요. 역돌초. 이거는 일봉이고요. 요걸 다 매물소화로 받고 초록 원에서 추천하면서 빠져도 더 간다. 2,000원 안착하면 그때부터 힘이 붙는다 했는데 5% 다음날 5% 수익 주고 이후 계속 빠졌습니다. 근데 이 추세에서는 지키고 있었죠.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버티고 그냥 홀딩을 했거나 아니면 추매를 했거나 혹은 손절을 했다 치더라도 제가 주황원에서 재추천을 했기 때문에 재추천 이유는 2,000원을 안착했기 때문이죠. 2,000원 안착하면 힘이 강하게 붙는다고 했고 확인 후에 종가 추천한 거예요. 그리고 하루 만에 상한가 근접하게 고가 29% 상승이 나왔고 차트 공부를 필히 해서 요게 차익 실현이 아니라 매물 소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다면 미래에 홀딩을 할 수 있는 힘이 되겠죠. 편안하게 홀딩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근데 이게 차익 실현인가? 끝났나? 이렇게 애매하게 판단이 안 선다면 뒤에 이거를 먹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분석이 중요하다는 거고, 또한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손절을 했습니다. 손절을 하고 이 캠시스 이거 2번 다시 이런 거 안 한다 이러면서 관심을 끄면 안 돼요. 돌파해주는 자리는 얘가 왜 돌파를 하겠어요? 얘가 악재가 있다면 돌파를 못하고 요 검정 추세선을 이탈하고 죽어버리겠죠. 매도세가 강해지니까. 아무런 호재가 없다면, 악재만 있다면 당연히 주가는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심리가 매도 쪽으로 굳혀지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얘가 뭔가 호재가 있다는 거고, 호재가 있으니까 수급이 붙고 돌파를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얘가 호재가 있구나, 차트만으로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뉴스를 보지 않고 차트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고 손실 최소화를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요 차트만 보여줘도 매매를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여기 돌파하니까 호재가 있다,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이탈했다면 뭔가 악재가 있구나, 혹은 호재의 재료 소멸이구나, 혹은 뭐 시황이 안 좋구나, 지수에 밀리는구나, 이런 이유로 단기 포지션이라면 손절을 하겠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차트에는 매수와 매도의 심리세가 녹아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기관이나 외인, 개인의 수급을 딱히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수급 매매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수급 매매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수급을 보지 않고도 수익을 이렇게 낼 수가 있다. 우리가 각자의 무기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차트, 그리고 재료 일정, 섹터의 호황,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매매를 하는 거고, 수급은 전혀 보지 않아요. 이걸 참고하시고 본인만의 무기를 특화시켜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이런 매매도 가능합니다. 삼성전자 재작년에 냉장고가 이쁘고 잘 팔리네, 주부님들이 이런 관점으로 매수를 여기서 많이 했죠. 됩니다. 이런 거 실생활 매매 가능해요. 근데 이제 차트를 여러분들이 모른다면 이렇게 과한 상승, 오버슈팅이라고 하죠. 과한 상승이 나오고 추세가 꺾이는 구간에서는 분할 매도를 하면서 이제 하방세가 나온다면 계속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을 챙겨야 하는데, 이런 걸 모르니까, 추세가 꺾이는 걸 모르니까 가만히 들고 있다가 이렇게 하나도 수익 안 챙기고 제자리까지 내려오는 사태가 일반적으로 많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수는 잘 할 수 있지만 매도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차트를 배울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물론 초장투 혹은 뭐 배당을 노리는 거라면 상관없는 얘기지만, 단기 포지션에 한해서 우리 개미들이 이런 걸 버티고 멘탈이 온전할 수는 없으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또한 제가 중장기로 추천했던 노터스 같은 경우에 여기서 하한가가 나왔거든요. 70% 오르고 하한가가 나왔는데, 요게 차익 실현이 아니다, 이게 매물 소화다, 분석이 돼야 뒤에 또 들어갈 수가 있고 뒤에 크게 먹을 수가 있다 이거죠. 여기서 제가 파동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시작점이다 재추천했고요. 파동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함은 요 앞에 게 전부 다 매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게 차트 분석이 돼야 한다. 그래야 뒤에 파동이 나오는 걸 먹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 설명 하나로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걸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하지 못한다면 여기서 홀딩도 못하고 재매수도 못하고 크게 먹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차트가 선긋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세력이 나갔나, 세력이 아직도 여전히 매집 중인가, 혹은 개미털기를 하고 있나, 온전히 빠져나갔나, 빠져나가고 있는 중인가, 이런 게 분석이 돼야 한다 이거죠. 꼭 차트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분들이 선긋기 운운하면서 차트 무시하는데, 차트의 본질은, 진짜 본질은 선긋기 따위가 아니라 이렇게 세력의 이탈 여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선긋기조차도 중요해요. 캠시스 같은 경우도 그 단순한 선긋기로 매수 타점을 2,000원에 잡아드렸고 2,500원 부분까지 30% 상승이 나왔잖아요. 정작 차트를 무시하는 분들은 이런 거 잡지도 못해요.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주식해서 망한 사람은 주식하지 말라고 합니다.
차트 매매에서 망한 사람은 차트 매매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거는 그냥 지가 못한 거죠. 제가 주식 시작할 때 온 친척이 다 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인도 마찬가지죠. 왜? 본인들이 망했으니까. 근데 뭐 저는 성공했죠. 옥탑방에서 LCT 80평까지 왔습니다. 차트 안 배워도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가 있지만 차트를 제대로 배우면 수익의 속도가 달라요. 맥점을 알기 때문에. 돌파 안착하면 급등하는 맥점이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제 리딩을 꾸준히 보셨다면 분명히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다음 쌍방울 시간의 상한가였고, 오늘 장중에도 계속 올라가면서 상한가 마감을 했네요. 쌍용차 인수전 재참여 소식이고, 이거는 제가 가든 말든 하지 말라고 했죠. 여기서 상한가 같지만 그래도 안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위험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관심을 끄라고 해도 여기서 물리고 뚝 감았고, 여기서 물리고 뚝 감았고, 본전이 안 오죠. 요 고점에서 물렸던 분들은. 이번에 또 쭉 올라가서 본전이 모두에게 다 오길 기원합니다. 하지만 그럴 확률은 좀 낮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질 확률이 커 보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빠지죠. 낮은 확률로 이렇게 쫙쫙쫙 시원하게 올라가서 모두에게 본전을 주길 기원할게요. 아무튼 요런 장중 고점, 장중 매수를 하지 말자. 그리고 과거에 제가 여기서도 하지 말라고 했고, 700원쯤까지 빠지면 이제 가짜 반등 주고 빠진다고 했죠. 가짜 반등 주면서 700원까지 빠졌고, 정 하고 싶으면 쌍방울, 광림 둘 중에 하나 하라고 했습니다. 요 두 개가 대장이니까. 오늘도 두 개가 대장질로 상한가 박혔고요. 그러니까 요때 여기가 여러분들이 매매하기에 요 모든 구간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낙폭과대 반등 타점이다 라고 했고,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빠지고 죽었죠. 결국 요때 여기서 가장 안정적이다 했고, 가짜 반등 주고 죽었고요. 지금도 이제 가짜 반등 주고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한다. 위험하다고 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진짜로 쌍용차를 인수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이거를 빌미 삼아서 그냥 주가 조작 장난친다는 의혹이 많이 있죠. 제밥에 관심이 있다. KG그룹주와는 다르다. 얘네는 쌍방울 그룹주 관련 그룹주들은 재무도 좋지 않아요. 거의 다 좀비 기업, 위험한 재무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한다 한 겁니다. 현재도 동전주에 위치하고 있죠. 동전주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했다가는 상패가 될 수 있으니까. 동전주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막 4연상 이렇게 나오다가도 갑자기 정지되고 상패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너무 무섭고요. 스포츠 서울 이것도 2연상 단기에 110% 상승, 마지막 불꽃 나오고 정지되고 바로 상패. 바닥에서, 지하실에서 재무가 안 좋은 종목들이 막 미친듯이 올라간다. 그게 마지막 작전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최악의 흐름을 가정하면서 조심을 해야 한다. 하더라도 비중을 크게 하면 안 되겠죠. 다음 광림 쌍방울 관련주고, 쌍방울과 같은 이유로 상한가 나온 거죠. 이것도 가짜 반등 주면서 계속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형태고, 요 위에 크게 물려있는 분들은 가짜 반등 줄 때 추세가 꺾이는 구간에서 잘 빠져 나오셔야 합니다. 마냥 본전 기다리지 말고, 본전이 오지 않더라도 추세가 꺾일 때 분할 매도하면서 잘 빠져 나오시는 게
중요해요. IOK도 쌍방울 관련주고, 역시 요런 구간, 튀고 빠지는 구간 잘 빠져나오셔야 돼요. 여기 물린 분들, 여기 물린 분들 아직도 본전이 안 오고 있어요. 이건 미래에도 마찬가지겠죠. 다음 미래산업 고가 11%, 종가 5%. 이것도 쌍방울 그룹 주고, 이때 물렸으면 본전 보기가 힘든 흐름. 비비안 쌍방울 그룹 주고 동일합니다. 고가 15%, 종가 8%. 정 하고 싶으면 쌍방울, 광림 둘 중 하나 하라고 했고, 얘 둘 제외하고 전부 다 힘이 없어요. 자, 초보는 쌍용차 관련주 관심을 끕시다. 크게 물렸다면 본전 마냥 바라지 말고 추세가 꺾이기 시작할 때 분할 매도하면서 손실 최소화 고려하시고요. 이 마냥 본전 바라다가 다시 또 주가가 본전 안오고 하락한다면 그때라도 손절할걸 하면서 크게 후회를 하겠죠. 쌍방울 만약에 여기서 물렸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올 때 2연상 구간이니까 더 간다의 기대치를 낮추고 여기서부터 분할 매도를 시작했거나, 아니면 추세가 꺾이는 요 흐름이 나올 때 분할 매도, 분할 매도, 분할 매도 하면서 요때라도 손절을 할걸, 요때 손절을 내가 잘했구나, 이렇게 대응을 하자 이거죠. 미래에도 마찬가지예요. 요때 손절을 할걸 하는 분들이, 여기 물려있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지금도 여기 물려있던 분들은 미래에 튀고 빠지는 구간이 있다면 그때 동일하게, 요때와 동일하게 정리를 고려해 보시라 이거죠. 다음 퓨런티어 고가 16%, 종가 5%. 이것도 반짝 나왔고 정혜원 추천주였습니다. 여기서 추천, 그리고 어제 재추천 23,000원 정도 전고점 돌파를 하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박스 돌파 추천을 드렸던 거고, 여기 보시면 6월 8일에 퓨런티어랑 캠시스를 둘 다 재추천을 했습니다. 캠시스는 2,000원 안착했기 때문에 양호하다. 양호는 매수 가능 사인이고요. 이거는 카톡방, 요거를 캡처해 가지고 여기 붙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 6월 8일 수요일 뜨죠. 이거는 조작을 할 수가 없다. 이거 올려보면 6월 8일 뉴스도 있겠죠. 고려 시멘트도 6월 8일 찌라시고 6월 8일 오후장 특징주. 다음 유니테크노 고가 8%, 종가 마이너스 1%. 옵트론텍, 이것도 캠시스 동일 섹터고 장중에 옵트론텍이 대장이었는데 오늘은 캠시스가 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고가 7%, 종가 마이너스 4%. 다음 로보티즈 고가 18%, 종가 8%. 이것도 무료 추천주였고요. 역시 차트 추천, 로봇주 중에서 비교적 바닥에 위치한 종목이었고, 이렇게 역배열 끊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었던 종목. 역배열 돌파 초입, 21선 회복. 그냥 요 두 개만 보고 추천을 한 거고, 빠르게 가면 노란색으로 바로 가는 거고, 쉬었다 가면 초록색으로 한번 눌렀다가 간다,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드렸고, 요 밑에 박스 하단 이탈 없으면 계속 홀딩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노란색으로 바로 빠르게 6일 만에 18% 상승이 나왔고요. 이것도 이번 무료방 1400명 정도 있는 방인데 5월 30일 월요일 뜨죠. 여기 5월 30일 무료 종가 베팅 로보티즈 눌림 반등 단기 역돌초. 종가 베팅은 꼭 당일에 매수할 필요가 없이 그 다음날 음봉 매수해도 된다. 1차 매수하고
여기서 반등 확인하고 2차 매수를 하던가, 꼭 당일에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매수 영역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안 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며칠 뒤에 매수를 했어도 상관이 없다. 라파스도 5월 말에 무료 추천하고 단기에 24% 상승이 나왔고요. 작년부터 계속 무료 반복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무료 추천주도 자주는 드리지 않지만 상승분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유료에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무료방에서 쭉 즐기시면 됩니다. 6년 동안 무료 추천 드리고 있어요. 굳이 유료 가입 안 해도 됩니다. 저는 TV를 잘 안 보기 때문에 케이블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채널이 조금밖에 없죠. 근데 내가 채널을 많이 보고 싶다 그러면 케이블 설치를 돈 주고 하는 거고, 뭐 그런 거죠. 자, 오늘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반짝 상승 하락이 나왔다 확인을 했고요. 장중 특징주도 간략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허유파판인 마인드맵이고요. 허락받고 쓰는 겁니다. 쌍용차 관련주들이 대거 강세, KG그룹주들도 강세가 있었고, 그 다음 HLB 관련주들, 노터스가 무상증자 1대8 권리락 강세 커플링으로 같이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카메라 모듈 관련주 캠시스 외에 아까 전일시외랑 다 똑같은 거죠. 또 바이오 관련주들이 올릭스, 셀리버리 이런 애들이 강세가 있었고, 또 매각으로 CIS, M2I가 강세. CIS는 시간외로도 상한가가 나왔고요. 쌍방울 그룹주, KG 그룹주, 쌍용차, HLB, 카메라 모듈, 그리고 플라스틱도 강세가 있었죠. 플라스틱, 무림페이퍼, 한창, 삼육물산 외에 무림페이퍼는 FDA 생분해 인증 제품이 부각되면서 반짝 상승이 나왔고요. 로봇 관련주들도 로보티즈를 토대로 유일 로보틱스 강세가 있었고, 그 다음 사마왕간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소주 대란, 또 이르온이 애플페이 관련주로 상승이 나왔고요. NFC 필수품 생산, 그리고 우진 INS가 판교공사 계약 규모가 102조에서 107조로 5조 더 확대가 되면서 또 상승이 있었고, 아미노로직스 얘는 사료 대체주죠. 비천년 아미노산 매출 증가에 힘을 입어서 실적 개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KT서브마린이 580억원 건설 계약으로 반짝이 나왔고요. 공급 계약, 건설 계약 이런 건 전부 다 반짝에 무게를 두시면 되죠. (6월 9일) 시간의 상승 종목, 자율주행 관련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CIS 10%, 매각 이슈, 매각은 강한 호재다. 오늘 오전부터 뉴스가 있었고요. 대기업에서도 관심을 많이 보이면서 경영권 포함해서 몸값이 3천억 넘을 듯 하다. M2I도 매각 이슈로 오늘 강세가 있었죠. 이거 분봉이고요. 튀고 빠질 때 눌림 추천하고, 또 돌파 재추천하고 최대 7% 단타 수익 나왔고요. 그 다음 일진홀딩스, 이것도 매각 이슈로 추천을 했던 종목이고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MI텍 월봉이고요. 이것도 매각 이슈로 추천하고 100% 넘게 상승이 나왔고, 현재는 좀 추세가 꺾이면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CIS 월봉, 이거는 제가 요때부터 길게 좋다고 했던 종목이고 크게 수익이 나온 종목이죠. 현재는 고점에서 살짝 추세가 이탈한 구간이고요. 근데 또 여기서부터 기준 잡고 보면 이런 식으로
W 형태로 살짝 반등이 나오면서 박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봉. 자, 역배열을 보면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역배열 끊고 역배열 돌파 초입 요 구간에서 매각 이슈가 터지고 시간에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박스였죠. 15,500원쯤에서 여러번 저항이 걸렸다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박스 13,000원, 15,500원 박스에서 시간의 상한가로 이제 박스를 뚫고 올렸습니다. 이제 15,500원을 지키면 박스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고, 만약에 다시 또 박스에 갇히거나 박스에 갇힌 후에 13,000원, 12,450원이 달하게 되면 그때는 죽어버리는 거고요. 일단 박스를 뚫는 흐름이기 때문에 양호한 거고, 이거 암기하시면 됩니다. 매각은 강한 호재다. 매각 이슈가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주가 상승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매각 이슈로 반응이 좀 크게 보여지는 종목이 있다면 걔는 좀 계속 추적을 해봐야 되겠죠. 관심을 가지고. CIS는 2차전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고요. 동섹터인 한농화성, TSI 이런 애들도 내일 커플링 강세가 나올지 주목하면서 단타 하시는 분들은 섹터 매매, 커플링 매매를 시도해 볼 수 있겠죠. SBI 인베스트먼트 시외 9%, CIS의 최대 주주, 지분 관계로 강세가 나왔고, 여기서 밥을 많이 먹고 이제 역배열 끊고 살짝 돌리는 자리네요. 일봉으로 와서 이렇게 역배열 끊고 박스 좀 보여주다가 박스 업그레이드, 박스 업그레이드 3단 점프를 했고요. 현재는 여기 1840원 정도 위로 올라서는 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박스가 나오고 있는 거니까. 시간에 9% 상승으로 뚫었네요. 살짝 뚫었고, 이번에도 과거처럼 살짝 뚫었다가 떨어질지 아니면 안착을 할지 변곡점에 있는 자리고, 이렇게 위로 안착을 실패한다면 다시 요 박스에 갇혀서 요 안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겠죠. 단기 포지션 같은 경우는 요 박스 하단 1600원 정도 이탈하면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추세선은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최근에 야놀자로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나왔고요. 야놀자 나스닥 상장 기대, 이거는 계속 이슈가 붙겠죠. 야놀자는 이르면 3분기 말에서 4분기 초에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일정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다음 쌍용정보통신 시간의 상한가 1270억원 사업수주, 시총이 700억 정도 하는데 거의 2배 가까운 수주를 했고, 장 막판에 강세 나오고 동시효과 때 강세 나오고 시간으로도 그대로 상승이 이어졌네요. 보통 아무리 큰 공급 계약이라 하더라도 반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세아메카닉스가 최근에 2천억 정도 하는 공급 계약 체결에 반짝이 나왔고요. 시총도 요거랑 비슷하고요. 그 다음 사마알미, 얘도 시총이 2,500억인데 거의 근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6% 반짝.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급 계약은 아무리 뭐 금액이 크다 한들 반짝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다만 시총 대비 계산하는 게 중요하죠.
뭐 그래도 시총을 엄청나게 뛰어넘는다 하더라도 거의 90%는 반짝이니까 반짝 조심하셔야 되고요. 쌍용 정보 월봉 여기로 기준을 잡을게요. 다음 쭉 내리면 윗꼬리는 다 무시하고 캔들 시가 종가 기준으로 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거의 근접했죠. 근접한 자리에서 시간의 상한가로 돌파가 나왔고, 과거처럼 윗꼬리만 주고 이렇게 윗꼬리만 주고 빠지는 걸 또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역배열 형태로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윗꼬리 맞고 떨어지는 거 조심해야 하고, 만약에 여기 맞고 떨어진다면 뭐 한 25% 정도 더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게 되네요. 요거는 10 튀어줄 때 시원시원하게 잘 튀어줘요. 시원하게 잘 튀어준다. 이번에도 시원하게 튀어줬다가 빠질 수가 있겠죠. 윗꼬리가 잦은 아이니까. 그리고 아까 월봉을 봤듯이 전체적으로 역배열에 잡혀있기 때문에 윗꼬리를 조심하자. 저항으로는 여기 윗꼬리 1,500원, 그리고 전고점 1,650원 정도, 다음 1,800원, 크게는 이렇게 3개로 저항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저항이 있었지만 시간의 상한가로 다 뚫은 상태니까 요거는 삭제할게요. 다음 모트렉스 자율주행 관련주고 시간의 10%, 서울시가 현대차와 자율주행 택시를 서비스 시작한다. 8월부터 이용 가능하다. 이것도 추천주였죠. 추천하고 190% 상승 나오고 이후에 또 추천. 여기서 중장기 추천 드렸고 190% 상승 이후에 빠지고 박스 나올 때 박스 하단에서 계속 반복 추천했고 결국 2파가 또 나왔습니다.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월봉으로 가서 신규 상장주고요. 4살? 4살 정도 되는 애죠. 여기서 추천했던 이유는 아시겠죠? 이제 알아야 돼. 왜 여기서 추천했을까? 알아야지. 뭡니까? 역돌초, 역배열 돌파 초입, 발, 무릎, 어깨, 머리, 무릎 추천. 제가 항상 하는 추천 자리잖아요. 이걸 몰랐다? 다시 공부해야겠죠. 이걸 알았다? 그러면 유치원생은 이제 졸업한 겁니다. 이때 튀고 빠질 때 끝이 아니다. 얘가 똥을 안 싸잖아. 보시면 밥을 먹었으면 똥을 싸야 되는데 똥을 안 싸잖아요. 똥을 안 싸니까 여기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던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을 먹었죠. 똥을 싸야 되는데 똥을 안 싸. 똥을 안 싸고 옆으로 가잖아요. 옆으로 가니까 여기 추천한 거고, 요거를 확대한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연계가 된다. 그리고 시작점이 여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쭉 빠졌죠. 여기서는 갈 자리가 많이 있다. 시작점까지만 올라와도 엄청 크게 먹으니까. 그렇죠. 자, 일봉으로 와서 최근에 우상증자 권리락으로 강세가 나왔다가 추세가 살짝 깨진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네요. 이거는 단기 매물이 또 쌓여있고 가짜 반등을 조금은 주의를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무중일이 6월 27일이고요 권리락 강세 무중 약세 패턴 아시죠? 6월 27일이 다가오면 주가도 계속 흘러내릴 가능성이 크니까 가짜 반등에 무기를 두면서 대응을 하자. 지금 과한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무중일에 맞춰서 하락하는 거 조심하자. 다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자율주행 관련주고 6.7% 상승. 이렇게 역배열 끊고 살짝 올라가고 있죠. 박스 형태로 하방이 멎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박스 형태로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박스 거래량이 좀 없는 편이고, 얘는 박스 상단 4,400원 4,400원쯤 위로 올라서는 게 중요합니다. 요거 실패하면 계속 요 큰 박스에서 횡보가 이어지겠네요. 다음 인포뱅크 역시 자율주행 관련주고 6% 상승. 최근에 자율주행 후발주로 급등이 크게 나온 상태고, 살짝 지금 역배열로 잡혀있죠. 내려가는 흐름이에요. 여기서 밥 먹고 똥 좀 싸는 흐름이고, 일봉으로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얘가 역배열로 추세가 잡혔구나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정배열 한번 돌리다가 다시 역배열로 잡혔죠.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흐름. 그 와중에 한번 끊고 이렇게 박스가 나오고 있고, 이거는 15,000원 15,000원 이탈하면 또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그때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 박스 상단 17,700원 그냥 18,000원 18,000원 위로 딱 확실하게 올라서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위로 역배열 큰 거 하나 요거 뚫는 것도 중요하고요. 전체적으로 여기서 강세 보여주다가 힘을 잃었다. 여기도 과한 상승 이후에 가짜 반등 주면서 살짝 빠진 흐름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오비고 자율주행 5%. 이것도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월봉을 볼 필요는 없고, 이렇게 역배열 잡히고 있네요. 최근에 저가 12,900원 이탈하면 다시 역대 신저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계속 지하 실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탈하면 정리하시는 게 좋고, 15,500원 15,500원 위로 올라와야지 추세를 돌릴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주황색깔 선 121선에 자꾸 저항이 나오죠. 여기 위로 딱 올라서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역배열이 지속이 된다 보면 되고, 이번에 만약에 올라와 준다면 그래도 역배열 끊기는 하네요. 끊기는 하는 건데, 아무튼 121선 기준 잡고 대응하시면 돼요. 121선 안착 못하면 계속 힘이 없다. 하지만 안착하는 순간 추세를 돌리고 고개를 들 수가 있다. 라닉스 자율주행 관련주 4.4% 상승. 얘는 명확하게 지지가 여기서 나오고 있네요. 장대 양봉의 시가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고, 여기를 이탈한다면 가격이 7,000원. 이거는 7,000원 이탈하면 상태가 또 안 좋아지는 거고, 만약 지킨다면 반등이 좀 또 크게 나올 수는 있는 자리예요. 큰 그림에서 계속 힘이 빠지고 있는 자리고, 만약에 반등을 성공한다면 이런 식으로 W 쌍바닥 찍고 반등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7,000원을 지켜라. 7,000원을 반드시 너는 지켜야 한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8,200원 8,200원 안착이 중요하겠네요. 8,000원? 8,000원이면 60선인가? 8,000원 60선 기준으로 보면 되겠네요. 여기 60선 지지하다가 이탈했고 이후에 60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또 60선 위로 8,000원 위로 일단 올라서는 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7,000원, 8,000원 아래 위로 맥점 보시면 돼요. 다음 나인테크 5%, LG와 반도체 소재 공동개발 부각. 이때 LG에너지솔루션 상장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다가 상장 재료 소멸로 죽었죠. 이때가 상장이지만 제가 고점은 그 전일 수가 있다. 이때 고점 윗골이 떴기 때문에 17일이 고점일 수 있다 했고 진짜 여기가 고점이 돼버렸죠. 그 뒤에 좀 행보하다가 여기 돌파할 때 제가 장기 2평 8,000원이래 3,600원 안착하면 이건 힘이 크게 붙는다고 했고 3,600원, 3,700원 기준으로 크게 30% 상승이 나왔습니다. 요쯤 빠지면 눌림 매수 괜찮다고 했는데 빠지지 않고 상승이 나왔고 시간 외로도 또 상승이 나왔네요. 이것도 여기서부터 과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70% 상승이 나왔죠. 그러니까 무리하게 따라 붙지 마시고 다음 눌림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인 5%, 건설기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죠. 재건 관련주들은 현재는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해인은 대모, 현대, 에버다임들이 대장주로 크게 상승하고 있을 때 후발주, 바닥주로 7,000원, 6,500원 이때 추천을 드렸고 이때 추천한 거죠. 추세선 이탈 없이 40%, 60% 상승이 단기에 나왔습니다. 이때 추천하고 쭉 상승이 나왔고 어깨 머리 자리죠. 자, 발, 무릎 또 어김없이 무릎에서 추천을 했고요. 역배열 돌파. 지금 머리다, 그쵸? 머리. 역대 신고가 자리 머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초보분들이 접근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다. 단기 2평 넣어보겠습니다. 단기 2평을 넣어서 보면 11선, 15일선쯤에서 지지를 받는 구간이고 15일선 지키고 시간의 상승 나왔고요. 이제 5일선 1,800원 회복이 1차로 중요하겠죠. 1,800원 회복, 그 다음에 12,000원 회복이 중요한데 현 보유자는 15일선 1차 지지로 잡으면서 대응하시면 되고 다음은 21선이랑 최근에 캔들 저가랑 일치를 하네요. 9,000원 이렇게 두 개 가격 9,900원, 9,000원 요 두 개 지지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신규 매수는 가든 말든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고점이다. 하락시에 손절 놓치면 순식간에 단기에 마이너스 30% 이상 뚜까 맞을 수 있으니까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 초보는 지금 들어가지 말자. 여기서 매수를 했어야 되겠죠. 무릎 타점 공부하시고. 이거는 월봉이고요. 제가 추천했던 자리가 요 삼각수렴 7,000원 6,500원 하던 자리, 역배열 돌파 팔랑말랑 하는 자리,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에서 추천을 했던 거고, 지금은 여기랑 좀 유사하다 보고 조심을 해야겠죠. 누가 봐도 머리잖아. 머리니까 조심하자. 기존 대장주 데모, 얘도 처음으로 21선을 오늘 이탈을 했고요. 가짜 반등 주면서 크게 빠지는 거 조심해야 되겠죠. 이 월봉을 보시면 얘도 과한 상승이 나왔고 빠르게 하락이 나오는 걸 조심해야 될 구간이다. 자, 재건 관련주들이 최근에 또 한 번 더 상승이 나온 게 우크라이나 차관이 6일에서
8일까지 방한한다 이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고, 제가 요때 이제 방한할 것이다의 상승이 나왔으니까 방한을 하면 재료 소멸 하락이 나올 것이다 조심하라고 했고, 지금 데모가 재료 소멸이 나오면서 고가에서 거의 30% 정도 빠졌습니다. 재료 소멸 나오고 있고, 가짜 반등 주면서 더 크게 하락하는 거 경계하셔야 돼요. 추천주 결과 다시 볼게요. 노터스 차트 분석으로 요게 다 매집이다, 그리고 차익 실현이 아니다, 파동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시작점이다 재추천하고 단기에 1000% 넘게 상승이 나왔고, 현재는 보유자와 고수의 영역이지 초보분들이 추격할 자리는 아닙니다. 여기는 머리 꼭대기를 넘어서서 그냥 우주까지 가버렸죠. 여기서 자칫 물렸다가 대응 못하면 300년이 지나도 본전이 안 올 수가 있어요. 다음 정혜원 캠시스, 요거는 박스, 월봉 박스, 그리고 박스 하단, 박스 매매,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 복습하시면 되고요. 일봉상으로는 요것도 차익 실현이 아니다, 매집이다 판단을 했고, 추세 하단 지키고 전고 돌파하면서 맥점 2,000원 안착했기 때문에 재추천. 안착하면 급등이 나오는 맥점이 명확하게 존재한다. 퓨런티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23,000원 정도 안착하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천, 또 재추천을 했고, 하루 만에 16%. 로보티즈, 이거는 무료 추천주고요. 이것도 역배열 돌파 확인하고 21선 회복한 거 확인하고, 빨리 가면 노랑, 늦게 가면 초록으로 한번 조정 주고 간다. 좀 느린 흐름으로 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운 좋게 노랑으로 보너스 상승이 나왔고요. 이렇게 바로 6일 만에 18% 상승이 나왔죠. 우리의 인생의 기본값이 불행입니다. 인생은 원래 불행한 거예요. 아무리 성공을 해도 공황장애, 우울증 오고 돈이 아닌 다른 여러가지 이유로 힘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장수를 한다 한들 주위 사람들이 먼저 떠나면 나는 계속 연속되는 이별의 고통을 받는 거고, 결국 나도 아프고 죽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죠. 이렇듯 주식도 마찬가지로 기본값이 불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매수하자마자 하락하는 이 불행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멘탈 관리에 도움이 크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힘든 건 인생이 원래 불행하다, 원래 힘들다, 이거를 인지를 하면 덜 괴로워요. 아, 인생은 원래 이렇게 지읒 같은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러면서 그러려니 하면서 이제 일상의 작은 행복들, 이런 사소한 행복들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도 이렇게 매수하고 하락하면 그럴 줄 알았어, 역시 하락하네, 근데 난 괜찮아, 그럴 줄 알고, 네가 그럼 그렇지, 그럴 줄 알고 내가 1차 매수만 했다 임마, 2차 매수, 3차 매수 해줄게, 이렇게 했는데도 손절이 나오면 어쩔 수 없지. 이 마인드로 분할 매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손절 나오면 또 다음 타점에서 복수하던가 아니면 다른 종목, 주도주, 일정주 찾아가시면서 하면 되니까 손절이 안 나올 수는 없거든요. 단기 포지션 손절 나오면, 주요 맥점 이탈 나오면 손절하시고 회복시에 재매수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가가 개같이 멋대로 세력 마음대로 흔들면서 가기 때문에 이제 고수분들도 가는 건 알아요. 가는 건 알지만 어떻게 갈지는, 요렇게 갈지 뭐 쉬었다 갈지, 이건 명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세력은 50분할, 100분할 이렇게 하면서 개미를 털어먹는데, 개미는 단 한 번의 매수로 이기려 한다? 이거는
욕심이 과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추천한 자리에서 노랑으로 바로 가면 아이고 보너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쉬었다 가면 당연하다, 내가 매수하자마자 하락하는 건 당연하다, 요거를 기본 값으로 가지고 매매하시면 돼요. 포인트는 분할 매수죠. 다음 시노펙스, 이것도 역배열 돌파 확인하고 무릎 자리에서 추천. 고려산업 급등하기 전이랑 유사한 자리다. 추세 박스, 역배열 돌파 초입, 정배열 자리, 돌파 기준으로 12%, 눌림 기준으로 20% 상승이 나왔습니다. 고려산업 여기랑 유사한 자리라고 한 거예요. 추세 박스, 역배열 여기서는 안 해요. 정배열 좀 비싸진 무릎 자리에서 하고 어깨에서 매도합니다. 근데 고려산업 같은 경우는 아주 운이 좋게도 연속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추세를 더 크게 먹었을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고려산업 유사 차트다 이렇게 말을 한다 해서 고려산업처럼 연속 상한가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라 수익 타점이다, 그냥 여기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타점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제가 시노펙스가 고려산업이랑 유사한 차트다 이렇게 설명하면 시노펙스가 고려산업처럼 상한가가 우다다다 나오는구나 이렇게 착각하시고 몰빵하시는 분이 있어요. 몰빵하시면 안 돼요. 주식은 어떤 돌발 악재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 몰빵하지 말고 분산 매매하는 게 중요합니다. 스페코도 역시 제가 고려산업이랑 같은 차트라고 했죠. 이것도 똑같아요. 역배열 안합니다. 정배열, 여기 비싸진 무릎 자리에서 매수하고 크게 최대 40% 수익이 나왔고요. 이렇게 유사 차트를 많이 암기하고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기출이죠. 기출 문제인 거예요. 얘네를 이해를 하시면 다음 다른 종목, 다른 타점에서 같은 타점에서 접근을 하고 크게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초보는 여기 주황 색깔 원, 주가 하락이 연속 음봉으로 나오는 구간에서 불안합니다. 하지만 고려산업을 공부했던 분들은 이 추세선 이탈이 없으면 편안하게 홀딩을 하거나 추매를 하겠죠. 그리고 뒤에 수익을 크게 먹을 수가 있지만 초보는 여기서 손절을 하게 된다. 이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먹지 못한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아미노로직스, 이거 월봉이고요. 역배열 끊는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고 돌파 기준 25%, 눌림 기준 45% 상승이 나왔어요. 이거는 일봉이고 역시 역배열 안합니다. 발, 무릎 자리에서 추천했고 또 하락이 나오죠. 하락이 나올 때 손절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일단 세력이 나간 흔적이 없다, 그러니까 계속 길게 봐도 된다고 했고, 손절을 했다고 한들 여기 2,400원쯤에서 복수가 가능했죠. 급등이 나온 날 지금 여기서 추격하지 말고 2,400원쯤까지 기다렸다가 눌림 매수를 해라. 여기 기준으로 또 크게 상승이 나왔고요. 초록 색깔 원에서도 이제 전고 돌파 흐름이 보였기 때문에 양호하다. 그리고 아까 월봉을 봤듯 바닥이기 때문에 길게 봐도 된다 했고 수익이 또 나왔습니다. 수익 인증도 볼게요. 라오님께서 오늘 주요하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 다 크게 드셨고요. 과거에 저를 만나기 전에 500만원 수익 내시다가 저를 만나고 나서 2,400만원까지 수익이 늘어나셨고, 지호님께서도 마이너스에서 총 4,500만원 수익까지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수익. 시노펙스, 아미노로직스, 퓨런티어, 로보티즈 수익.